생명출판사의 파이썬 알고리즘 10장 NP 완전과 근사 알고리즘에서 두 번째 절 NP 완전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NP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NP에다가 완전자가 붙었습니다. NP 완전 문제. 자, NP 완전 문제는 NP에 속하는 문제로서 현재까지 당식 시간에 풀기 어렵다고 이제 판단되지만 다른 NP 문제들과 어렵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아직 당식 시간에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의 NP 완전 문제라도 당식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진다면 이 문제의 답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의 답들도 구할 수 있어가지고 모든 NP 완전 문제가 당식 시간에 연쇄적으로 풀리게 되는 그런 문제를 NP 완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개념이 좀 어렵죠. 그 아래의 그림은 NP 완전과 관련된 유명한 비유를 하나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아주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무 생각해도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의 어떤 보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이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솔직하긴 하지만 좀 패기가 없고 이런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답이 없다는 거를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답이 없다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게 NP 완전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자기도 못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천재들도 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나름 설득력이 있나?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나? 이렇게 상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NP 완전 문제란 것이 이제 이런 류에 속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NP 완전 문제들이 이제 서로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식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된 어떤 문제 B는 이제 당식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당식 시간에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합니다. 만약에 문제 A를 문제 B로 당식 시간에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변환 후에 이제 변환된 문제의 해가 문제 A의 해와 일치한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문제 A를 문제 B로 당식 시간에 변환할 수만 있으면은 문제 A는 당식 시간에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B가 당식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당식 시간에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으면은 문제 A를 B로 변환하고 난 다음에 해결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 A도 당식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 당식 시간에 풀린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NP 완전 문제들 사이의 어떤 관계,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브셋 썸 문제와 파티션 문제입니다. 자, 서브셋 썸 문제는 책의 문제 10.3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S의 어떤 집합이 주어졌는데 S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합이 K가 되는 부분집합이 있는가? 있으면 yes, 없으면 no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파티션 문제란 거는 집합 S가 주어졌을 때 집합 S의 원소를 두 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눕니다. 이게 서로 겹치는 건 없어야 되겠죠. 완전히 이제 원소들이 두 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두 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어졌을 때 이제 그것을 분할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부분집합이 나누어지는데 그 부분집합에 있는 원소들의 합이 같은 그런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이거의 합과 이거의 합이 같은 그런 식으로 이 원래의 집합을 나눌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파티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보면은 분할을 60, 20을 이제 한 그룹으로 하고 15, 10, 30, 25 이렇게 한 그룹으로 하면은 이게
이거의 합과 이게 80이네요. 그죠? 얘도 매나 80이 되겠죠. 80대가 이게 같다. 그래서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yes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서로 당식 시간에 서로 변환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브셋 썸 문제를 파티션 문제로 당식 시간에 변환하고 또 반대로 파티션 문제를 이제 서브셋 썸 문제로 당식 시간에 변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파티션 문제를 서브셋 썸 문제로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파티션 문제에서 어떤 입력 집합이 주어졌을 때 집합 S의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값을 우리가 sum이라고 합시다. sum이라고 한다면은 파티션 문제에서 분할된 두 집합의 이제 파티션 문제는 어떤 이제 이 원래 집합을 두 개로 분할합니다. 분할을 하는데 그 분할된 두 집합의 합이 반드시 sum 나누기 2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죠? 파티션을 이제 두 개로 나누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그 합이 같아야 되는 그런 게 파티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의 sum은 반드시 2분의 sum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S의 부분집합 중에 합이 2분의 sum인 집합이 있으면은 파티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티션 문제는 K가 이제 sum 나누기 2인 그런 경우에 서브셋 썸 문제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sum은 어느 시간에 구할 수 있을까요? sum을 구하는 것은 이 안에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한다면은 n만의 이제 sum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식 시간에 파티션 문제를 서브셋 썸 문제로 충분히 변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서브셋 썸 문제를 파티션 문제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셋 썸 문제는 어떤 집합 S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이 안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의 합이 K가 되는 그런 부분집합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파티션 문제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아이디어는 원소의 합이 2K가 되도록 특별한 원소 하나를 S에 추가하고 이 집합에 대해서 파티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즉 원래의 집합 S에 대해서 서브셋 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떤 특별한 원소 2를 넣은 S-라는 이런 집합에 대해서 파티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별한 원소 E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E는 집합 S의 원소의 합에다가 E를 더하면은 2K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2K가 되니까 이제 파티션을 하면은 왼쪽도 하나도 1K, 딴 것도 1K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런 이제 집합, 우리가 그 원소의 합이 K인 그런 부분 집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E는 2K-sum입니다. sum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sum은 이제 이 안에 원래 거를 다 더하면 되니까 시간 복잡도가 n입니다. 그래서 당식 시간에 얘는 sum을 구할 수 있고 2K에서 sum을 빼면은 이제 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서브셋 썸 문제를 파티션 문제로 바꾸는데도 당식 시간이면은 충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환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전체 처리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 A에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 A를 이제 문제 B로 일단 입력을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변환하는데 당식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B의 입력을 이용해서 문제 B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면 문제 B의 해가 나올 것입니다. 이 문제 B의 해를 또 결과를 변환해 가지고 문제 A의 해로 바꾸면 됩니다. 이때도 당식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입력의 변환도 당식 시간에 되고 그 다음 결과의 변환도 당식 시간이 된다면 문제 A에 대한 전체 시간 복잡도는 문제 B의 시간 복잡도와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 B가 당식 시간에 해결된다면 당연히 문제 A도 당연히 당식 시간에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문제 A를 문제 B로 당식 시간에 변환할 수 있고 문제 B를 문제 C로 당식 시간에 변환할 수 있으면은 문제 A를 문제 C로도 당식 시간에 변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NP 완전은 전부 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런 연결고리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NP 완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어떤 결정 문제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이 문제는 NP 완전입니다. 자, 이 문제 A는 일단 NP에 속해야 됩니다. NP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NP 문제들은 당식 시간의 문제 A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NP 문제들 사이에는 이런 변환 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어느 한 NP 완전 문제라도 당식 시간에 해결되기만 한다면은 다른 모든 문제도 당식 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NP 하드는 NP보다 좀 더 넓은 문제를 포함합니다. NP 완전의 정의가 이렇게 됐는데 NP 하드의 정의는 이 중에 첫 번째 게 빠졌죠. 그래서 모든 NP 문제들은 당식 시간에 문제 A로 변환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것만 이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자, 이 정의에 의하면은 이제 이 조건이 하나 빠졌으니까 NP 완전이면은 당연히 NP 하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NP 완전이면은 당연히 NP 하드에 속하는데 NP 하드가 반드시 NP에 속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이들 NP와 P와 NP 하드, NP 완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P 하드는 모든 NP 문제들이 모든 NP 문제들을 당식 시간의 문제 A로 변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제 NP 하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NP 문제들을 A로 변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정의가 있는데 이러한 정의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은 어떤 문제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이 문제는 NP 하드입니다. 라는 것이고 어떤 알려진 NP 문제, 하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당식 시간의 문제 A로 변환할 수 있으면은 이것은 NP 하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는 모든이었는데 이제 어떤 알려진 NP 하드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변환할 수 있으면은 이제 NP 하드이다라고 이제 이 정리에 의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는 이제 그 책에 있는 대로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리를 이용하면은 모든 NP 문제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이미 어떤 증명된 어떤 NP 하드 문제가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당식 시간에 주어진 문제로 변할 수 있다는 것만 보이면은 NP 하드 이미 증명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최초의 NP 하드 문제는 이제 정의에 의해서 이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1971년에 쿠기 일반 부울식 만족 문제가 NP 하드라는 것을 이제 이런 정의에 의해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NP 하드를 이용하면은 NP 완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이 문제는 NP 완전이다. 문제 N은 NP에 속한다. 문제 A는 NP 하드이다.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제 NP 완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0.3절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NP 완전 문제들과 건사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NP 완전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익숙한 해밀토니언 사이클, TSP 문제 이런 거, 제로원 배낭 문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프 색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 있죠. 서브셋 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제 대표적인 NP 완전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풀리면은 나머지를 또 풀 수가 있는 그런 식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저 다음에 이제 통치기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NP 완전 문제들인데 이제 이런 NP 완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NP 완전 문제를 위한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문제의 크기가 충분히 작다면은 백트래킹이나 분기 한정 이런 걸 써가지고 현실적인 시간에 이제 최적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 당식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로원 배낭 채우기 문제에서 이제 정수 이런 범위, 적절한 정수 범위라면 동적 계획법을 써가지고 이제 당식 시간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최적해와 비슷한 근사해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당시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근사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제 그 근사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100% 좋은 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좋은 해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해가 아니라 최적해에 가까운 근사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경험적인 정보, 즉 휴리스틱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사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근사 비율이란 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최적의 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C 스타가 최적해 비용이고 C가 근사해 비용이라면은 뭐 C 스타 분의 C, 이제 최적의 비용과 근사의 비용을 나누어서 이제 그 중에 큰 거 이제 그 뭐 이렇게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하여간 그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따가 뒤에서 이제 그 통채우기 알고리즘 같은 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근사 비율, 이게 최적해에 비해서 얼마나 그 비슷한 이제 알고리즘인가, 이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알고리즘인가를 반드시 이제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